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 묶여있던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의 규제가 풀리자마자 경기 회복을 넘는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숨통이 트인 틈을 타 역외 자본의 투기도 우려됩니다.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 명소라고 불리는 곳마다 자녀들의 수능 고득점을 비는 학부모들의 기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틋한 부모의 마음을 취재했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오는 14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최근 20여일 동안 90마리가 넘는 멧돼지가 부산 곳곳에서 출몰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운전면허를 갓딴 10대가 3중 추돌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 묶여있던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의 규제 해제 결정이 내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훈풍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경기 회복을 넘은 과열 양상이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침체기를 겪고 있었던 부산 부동산 시장. 하지만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결정이 발표된 직후부터 분위기는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기형적으로 많은 매수 문의가 쏟아지고 벌써부터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겁니다. 조정 지역이 갑자기 해제가 되면서 네네. 매수자들이 수요가 한꺼번에 이제 몰리다 보니까 지금 뭐 매도자들이 네. 오히려 물건을 보류하거나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기존에 유찰이 잇따랐던 해운대구와 수영구 지역 아파트 경매 물건은 전량이 낙찰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을 넘어 과열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 외부 자본 유입에 따른 문제도 우려됩니다. 투자 목적으로 타 지역에서 들어온 자본이 부동산을 대량으로 사들여 집값을 부풀리고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좀 더 앞서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던 울산에서도 그런 역외 자본이 들어와서 좀 가격을 띄워놓고 빠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거든요. 지역의 실수요자들은 오른 가격에 시장에 들어왔다가 좀 더 그 낭패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의 선순환을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비정상적인 그림자가 들이우는 상황. 마린시티 등 투자 과열 양상이 극심한 지역은 규제 해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등 정부의 보다 세심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제 수능이 바로 코앞입니다. 수험생들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될 텐데 평소 컨디션 잘 유지하시고 마무리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만큼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죠. 흔히 기도 명소라고 불리는 곳마다 자녀들의 수능 고득점을 비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갓바위를 우러러보며 두 손 모아 간절하게 절을 올리고 또 올립니다. 딸의 사진과 수험표를 앞에 놓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도 쉬지 않고 기도를 올리는 어머니. 딱딱한 돌바닥, 늦가을 찬바람에도 간절한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빌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갓바위. 수능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에서 학부모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엄마는 엄마 마음이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그냥 엄마가 편하고 싶으니까 지금 오는 길에 와서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이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수험생 못지않게 떨리고 애타는 것이 부모 마음. 3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만큼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부모들은 뒤에서 묵묵하게 응원을 전합니다. 애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받지 말고 그날만이라도 자기 실력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수능. 갓바위에는 자식이 잘 되길 비는 간절한 기도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보살피는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소원 성취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서 꼭 좋은 사람 되도록 노력하자. 수연아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오는 14일 부산 경남 지역에는 다행히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 예보를 보면 수능 당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낮 최고 기온 12도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경남 지역도 창원이 7에서 13도로 예상되는 등 대체로 추위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서울과 춘천 등 일부 지역은 영하권을 기록하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도심 한복판에 멧돼지 출몰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전면허를 갓딴 고교생이 음주 단속 현장을 벗어나려다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한 주간 사건 사고 김한식 기자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나갔다고 하고 하니까 사실은 좀 불안하죠. 근데 안전 문제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좀 데리러 멧돼지 드러내가지고 학생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나왔고, 사후로는 안전지킴이 우리 선배님들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우세요. 세우세요. 오는 15일과 16일 수영강 에이펙 나루공원 일대에서 해운대 리버크루즈 LED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해운대 리버크루즈 사업은 해운대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인 관광 콘텐츠로
수영강에서 동백섬까지 관광용 크루즈를 운항하는 사업입니다. 해운대구는 이달 말 리버 크루즈 출항에 앞서 이를 기념하는 의미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에이펙 나루공원 일대에 LED 조명과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LED 꽃 만들기 등 리버 크루즈 출항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됩니다. 이번 달부터 횡단보도 5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죠. 이렇게 갈수록 금연구역은 늘어가는데 단속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속 지도 인력 몇 명이서 수천 곳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공공장소의 금연구역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버스 정류장, 작년에는 전철역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 됐고 이번 달부터는 횡단보도 인근 5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실제 관리가 관건이 됐습니다. 동래구의 경우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하는 인원이 임기제 공무원인 단속원 2명,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금연지도원 3명입니다. 이들은 2개 팀으로 나뉘어 동래구 내 금연구역 약 6,000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금연구역에 비해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할 일이 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점검해야 될 장소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점검과 뭐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 지도원 선생님도 늘릴 수도 있고 인력이 좀 늘었으면. 예산 등의 문제로 금연 단속원을 늘리는 것은 현재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선으로 금연 지도원 확충 방안이 있지만 단속 권한이 없는 데다 이마저도 예산이 필요해 실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동래구는 현 상황에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연구역의 확대는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의 금연 단속 인력은 단속원 2명, 지도원 3명이 있어 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 지도자, 자원봉사자 등 지역 주민과 함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흡연자 스스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연구역 확대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그에 맞는 관리 계획에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박임혜입니다. 유엔위크가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한 가지 의미 있는 전시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국을 주제로 한 미술대전이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유엔위크를 맞아 아이들과 함께 전시회에 가보시면 현장 교육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김석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쟁 유품 중 하나인 군화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군인의 숭고한 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무쇠철로 제작했습니다. 올해 호국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정지연 작가의 묵념이라는 작품입니다. 호국미술대전은 예술을 통한 국민과 육군의 만남을 주제로 이번에 9회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이렇게 전시가 열린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호국미술대전은 회화와 디자인, 조소 등 6개 분야로 공모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장병과 일반인 등이 1,300여 점을 출품했습니다. 이 중 입선작 65점이 선보인 겁니다. 입상작 중엔 고성 산불 현장의 군인을 그리거나 장병의 군생활을 표현한 이모티콘 디자인 등 눈에 띄는 작품들도 많습니다. 호국미술대전이 부산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위크 주간에 마련된 것이라 그 의미를 더합니다. 계룡대 지역에서만 하던 것을 부산에서 어렵게 이렇게 미술대전을 여는 이만큼 꼭들 많이들 오셔서 보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특히 그동안 대한민국 수호의 핵심 역할을 한 부산의 자랑스러움을 함께 느끼셨으면 합니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개막식에는 육군본부 관계자와 지역보훈단체장 그리고 기념관 패밀리 서포터즈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전시를 축하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7일까지 이곳에서 열린 뒤 올 연말까지 양구와 춘천을 차례로 찾아갑니다. TV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 CJ헬로 가야방송이 제43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보도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8일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었는데요. 보도 분야에서는 농촌 지역 아동 의료 혜택을 심층 보도한 CJ 헬로 가야 방송의 농어촌 아동 의료 사각지대 대책 없나 등 3편이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3분기에 출품한 작품은 총 131편으로 정규와 특집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각각 2편이 수상을 하는 등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또 지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도 더 열심히 취재해서 많은 사회의 울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5개 광고 학회가 2019년 5개 광고 대상 민간 부문 우수작으로 CJ 헬로가 만든 영산대학교의 YYGU를 선정했습니다. CJ 헬로의 영산대 5개 광고는 각 학과를 대표하는 사진 이미지와 YYGU라는 광고 카피가 조화를 보였고 스토리라인에 따라 순차 노출에 지루하다는 5개 광고의 단점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산대학교 5개 광고가 일반 대학교 광고와 달리 개별 학과로 전이되는 그 개별 학과의 학과 내용까지 확대되는 개념으로 재미있게 접근해서 매우 관심을 유도했다는 차원에서 수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이고 대학교 광고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5개 광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시도라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상드렸습니다. CJ 헬로가 지역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 대학의 광고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연구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 OH 광고학회에서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5개 광고학회는 민간 부문 대상작에 신세계 프라퍼티 광고를 선정했고 공공부문 대상작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소통 캠페인 광고를 선정했습니다. (11월 9일) 기상정보입니다. 9일 토요일 부산 지역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 8도, 낮 최고 기온 20도 보이겠습니다. 대기질은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겠으나 강원 북부 동해안에서 낮 동안 흐리고 비가 조금 오겠고요. 아침에는 일부 내륙에서 안개가 짙게 끼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안은 맑은 가운데 동해안에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은 너울에 의해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